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니까 업로드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난 것도 계속 이어서 보고 또 이번에도 새로 올라온 것도 보고 지난 것도 또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주위에 많이 권해주시고 저희 불바보TV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해충국사에게 숙종 임금이 희극을 같이 보자고 청하였다. 해충국사가 말하였다. 어떤 몸과 어떤 마음이 있어서 희극을 보십니까? 숙종 임금이 다시 청하였다. 해충국사가 말했다. 희극 보시기를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자, 남양 해충국사가 이제 숙종 임금, 숙종 황제 국사예요. 그래서 해충국사입니다. 국사죠, 국사.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대궐에 가니 하는 말이 그 희극을 같이 보자고 이제 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충국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몸과 어떤 마음이 있어서 희극을 보십니까? 희극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몸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숙종 임금이 에이 막 그러지 말고 희극을 보십시다 또 한 거죠. 그러자 해충국사가 말하기를 희극 보시기를 몹시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화두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해충국사가 이제 황제가 계시는 이제 궁궐에 가니까 이제 황제가 이제 뭐 법문도 듣고 다 했겠죠. 인사도 하고 나서 막 오늘 국사님 오늘은 함께 희극을 보러 갑시다. 막 경극을 이야기하겠죠. 경극을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말하기를 그 어떤 몸과 어떤 마음이 있어서 지금 경극을 보고자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숙종 황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경극을 한번 보러 갑시다. 또 청한 거죠. 그러자 해충국사가 희극 보시기를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미 이 삶이 희극입니다. 이것만큼 희극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현실과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즉 현실에 많은 그것을 보고하는 관객이라든지 시청자가 공감할수록 인기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이 삶과 공감하는 것, 즉 삶과 리얼하게 거의 공감하는 것, 이런 것일수록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더 작품성이라든지 혹은 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자의 연기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현실과 닮은 그 리얼한, 가장 완벽하게 연기하고 완성도가 가장 높은 희극이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삶입니다. 이 삶이 왜 희극일까요? 있지도 않는 내 마음으로, 있지도 않는 내 몸을 만들어서 내가 목망과 마음이 원하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있지도 않은 것을 허상을 만들어서 구하고 있잖아요. 연극이 뭡니까? 있지도 않는 배경에 있지도 않는 시간적 배경을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는 사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체하지 않는 배우를 등용해서 캐릭터를 주고 그리고는 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전개해 나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희극보다도 어떤 드라마보다도 영화보다도 리얼하고 사실적인 희극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미 희극을 매일매일 보고 그리고 감동하고 리얼 감동하잖아요. 어떻게 감동합니까? 내가 마시는 차 한 잔만 해도 다 너무 맛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차 한 잔 주인공이 마시는 감동하고 내가 직접 차 마시는 감동하고 어떤 것이 더 감동을 줍니까? 우리가 더 공감하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분노나 비방하고 싶은 혹은 미워하는 증오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과 그 다음에 거기 조연과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 그거보다 직접 내가 했을 때 훨씬 더 공감하지 않나요? 이것만큼 공감하고 이 현실만큼 완성도 높고 완성된 드라마나 영화나 희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삶이 가장 최고의, 이 삶 평생도록 희극을 보는데 무슨 희극을 또 봅니까? 희극 속에서 희극을 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삶은 그래 한바탕의 그 선지식의 눈에는 한바탕의 연극이다라고 한 거죠. 자성으로 비춰보면 전혀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남양의 해충국사에게 숙종 임금이 희극을 같이 보자고 청하였다. 해충국사가 말하였다. 어떤 몸과 어떤 몸이 있어서 희극을 보십니까? 숙종 임금이 다시 청하였다. 해충국사가 말하였다. 희극 보시기를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이미 내 마음과 내 몸이 희극의 주인공이고 이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두가 희극의 공간적 배경이고 지금 이 순간이 희극의 시간의 개념이고 사건의 전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다시 그 내에서 얼마나 좋아하면 이 희극 내에서 다시 또 희극을 보러 갑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266쪽입니다. 남양의 해충국사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요즘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남방입니다. 남방의 선지식들은 무슨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남방의 선지식들은 다만 하루아침에 바람 기운과 불기운이 흩어지고 나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으며 용이 뼈를 바꾸는 것 같아서 본래의 참성품은 완연하여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안 됐다. 남방의 선지식들의 설법은 반은 생기고 반은 멸하며 반은 불생불멸이로다 이제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이 뭘까요? 남양의 해충국사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스님이 이제 남양 해충국사에게 인사를 온 겁니다. 이제 수행자가 그러자 요즘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그래 자네 지금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으니 남방입니다. 이제 남방은 강남입니다. 강남. 즉 양장강, 장강 남쪽. 즉 선이 이 해충국사는 이 북방에서 주로 사셨거든요. 남방은 그 조사선이 아주 활발하게 그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남방의 선지식들은 무슨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즉 남방의 선지식들은 어떻게 수행자들을 제접하고 이끌고 가르쳐 주느냐라고 물으니까 남방의 선지식들은 다만 하루아침에 바람 기운과 불기운이 흩어지고 나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으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조에 여기 하루아침에 일조에 일조 이렇게죠. 하루아침에 바람 기운과 불기운. 바람은 기죠, 기. 온기. 불기운은 따뜻함이고요. 그래서 따뜻함과 그 기운이 사라지면 흩어지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으며. 그럼 뭐죠? 몸과 몸은 육신은 버리고 허물을 벗듯이 그것에서 우리의 업식과 자성이 그대로 다음 세를 간다는 거죠. 같으며 용이 뼈를 바꾸는 것 같아서 그걸 말하면 환골탈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뼈를 바꾼다는 거죠. 바꿔서 본래의 참성품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는다. 즉 하루아침에 육신이 죽고 마음이 흩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곳에 참성품이 완연하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람 기운과 불기운이 흩어지고 나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으며 이건 육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육신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남겠죠. 그 마음이 뼈를 바꾸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이 반야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참성품 본래 우리의 자성이 지어자성이 완전해서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안 됐다. 남방의 선지식들 설법은 반은 생기고 반은 멸하며 반은 불생불멸이로다. 즉 남방의 선지식들이 말하는 것은 반은 생멸이고 반은 불생불멸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반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반만. 완전하지 못하다. 즉 불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남양의 해충국사가
이 선지식에게 이 남방의 수행자에게 남방의 선지식들은 반은 생멸이고 반은 불생불멸을 가르쳐준다 얘기했을까요?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불기운이 바람기운과 불기운이 흩어지고 나면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으면 용이 뼈를 바꾸는 것 같다. 이거는 생멸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생로병사, 즉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본래의 참정품이 완연히 흩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참정품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그것이 완연히 흩어지지 않는다. 즉 변하지 않는 진여자성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왜 반은 불생불멸이 아닌 반은 생멸을 이야기하고 근데 반은 진여자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완전하느냐? 그 불생불멸, 완연하여 흩어지지 않는 참성품은 몸이 죽어서 흩어져야만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있던 아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업식이 사라져서 텅 빈 반야의 지혜를 깨달으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이 있는 이 순간에 육신이 내 몸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주인이 완연한 진여자성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죽고 나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삶과 죽음, 육신의 생로병사, 또 마음의 악업이나 선업이나 내지는 존재한다고 여겼던 우리들의 업식, 중생의 업식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실체하지 않는 반야의 지혜를 깨닫거나 이 모든 건 관계없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완연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즉 육신이 멸하고 마음이 멸해서 효멸지신이라는 효멸. 그것이 다 멸해서 자성이 완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자성은 그 자리에서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만 가르쳐줬다.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양의 중국사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요즘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남방입니다. 남방의 선지식들은 무슨 법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남방의 선지식들은 다만 하루아침에 바람기운과 불기운이 흩어지고 나면 뱀이 마치 허물을 벗는 것과 같으며 용이 뼈를 바꾸는 것 같아서 본래의 참정품은 완연하여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안 됐다. 남방의 선지식들 설법은 반은 생기고 반은 멸하며 반은 불생불멸이로다라고 평을 하신 겁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혹은 카톡으로 혹은 뭐 우리가 하는 SNS로 다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위에 많이 전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